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가 4%대 급등에 비하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요즘 딱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느끼시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테마 장세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돈이 벌기 쉽다, 혹은 아니면 잘못 흐름을 타면은 쪽박나기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자 내고자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뭐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뭐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그냥 문제 푸는 것보다도 공식을 알아놓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순환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이제는 우리가 좀 웃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설명적인 부분도 같이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상승은 나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가 4%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셔서 느끼겠지만 테마 장세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템포를 죽여서 가고 있는, 뭐 삼성전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지금 다 해결이 된 거는 아니고, 딱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테마 장세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테마 장세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벌기 쉽다, 아니면은 잘못 흐름을 타면은 뭐 쪽박이 나기 쉽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은 제발 저랑 오셔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면서 순환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흐름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 연결고리를 조금만 잘 잡아 놓으시면은 수익이 정말로 잘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선착순 10자리 중에서도 3자리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끝나면은 이벤트 바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벤트를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3자리 마감하면은 바로 마감을 할 거고,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VIP 방에서도 뭐 수익을 냈던 거 보면은 정말로 테마주들로 수익이 잘 났어요. 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덕도, 그 다음에 영화금속, 이것도 가덕도, 뭐 BH 뭐 31% 이런 거는 워낙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있고, 이지트로닉스도 폐배터리 테마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 EM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있고, MPC도 폐배터리, 이지트로닉스도 폐배터리, 이렇게 MPC 폐배터리, 그 다음에 MPC 폐배터리, 영화금속, 가덕도, 이렇게 덕신하우징, 가덕도, 이지트로닉스 폐배터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로봇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다? 베셀, 그 다음에 이치한불,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적인 부분, GSE 같은 경우에도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주로 단기로 좀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빨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수익 이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민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워딩에 대해서는 좀 VIP 방에다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사에서도 워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클리오 화장품 테마,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테마, 그 다음에 뭐 한신기계 이런 거는 워낙에 좋았던 부분이 있고, 뭐 수익으로 모아가는 종목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모르고 모아가는 종목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테마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벌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개인이 시장을 이겨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시장이 테마주들이 득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면은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뭐 장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테마가 너무 많아지고 하루에도 뭐 테마가 서너 개 혹은 뭐 그 이상 막 움직여 되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거냐 이게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힌트적인 부분을 딱 드리면은, 일단 윤석열 정부 정책주 순환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대구 신공항, 이 두 개가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VIP 방에서 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새만금 쪽이 아직 한 번은 더 상승 파동이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엔즈 요런 게 있는 거고, 뭐 대구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홈센터 홀딩스라든지 보강산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만금 쪽은 뭐 모엔조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아직은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있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새만금 개발 계획이라든지 새만금 콤비나트 이 두 개의 모멘텀이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보면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사료, 그 다음에 비료, 곡물 이쪽 뭐 식량난 쪽이 쭉 밀려 내려와서 다음 주에도 이쪽에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노려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식량난 콤비나트 이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VIP방 에서 브리핑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VIP방이랑 같이 발맞춰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식량 저장소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이대로 가면은 식량의 무기화에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콤비나트 만든다 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책적인 부분,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분명히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순번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4%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삼성전자가 4%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다른 종목에서는 뭐 거의 뭐 20% 30%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지수는 1% 남짓한 상승, 그만큼 지수에 영향력을 주는 대형주는 강하게 올라는 왔지만 이 대형주를 제외한 종목들이 힘이 없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주는 어차피 보통 장투의 성향이잖아요. 중소형주는 스윙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최근에 시장 주변 여건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환율은 뭐 역사적 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1250원을 뚫은 거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못 느낀다? 그러면은 조금 주식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대형주 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대피를 했다. 그리고 테마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삼성이 오르지만 그렇다고 중소형 기술주들은 사지는 않았다. 요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그래야지 주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선택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아는 내용이면은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엔간하면은 정말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뭐 한두 종목 외에는 다 윗꼬리가 달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워낙 테마가 많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이 없어요. 떨어져요.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이거 들어갔다가 안 가면 찔끔 빼고 또 다른 거 노려보고 또 빼고, 이렇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 지금 시중의 자금들이 다 트레이딩 성향의 자금들 뿐이고, 이 자금들만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유동성이 오늘 이게 가나 싶어서 어떤 테마 기웃거려보고 뭐 재미없으면 또 우르르 다 팔고, 이런 식으로 좀 기웃거리는 분위기, 마치 간보는 분위기. 그래서 간보로 들어갔다가 상승이 나와, 급등이 나와, 그러면은 또 우르르 다 팔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이거 뭐 유튜브를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뭐 찾아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가입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안 해요. 뭔가 뭐 말을 하려다가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가입하셔야죠. 또 말을 조금 하려다가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추천을 드렸는데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분명히 무언가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가 아는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 속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어디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보면은 진짜로 시장에 설명을 못 하는데 무슨 종목을 추천을 하고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뭐 제 상식선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인데 막 신나가지고 막 맨날 결과론적인 걸로 뭐 시장에 대해 설명도 없어. 그런데 가봤자 여러분들 솔직히 도움도 안 돼요. 돈만 아깝지.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런데 가실 거면은 차라리 제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뭐 이게 카카오가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제가 보는 위치는 항상 대형주들은 좀 우리가 RSI 30 이하권에서는 좀 매수를 좀 슬금슬금 얼마나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파 내려갈지는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카카오를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사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미 33.67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수요일날 항상 RSI 30 이하, 여러분들 RSI 30 이하 그리고 79군에 가면은 정리하세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 30 이하에 사시고 79군 가면 정리하세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급한 게 뭔가를 나는 이게 좋아 보여,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뭐 올라갈 때도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참았다 사셔도 안 늦어요 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대형주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너무나도 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돌이켜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아쉬운 흐름은 분명히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뭐 RSI 30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 28 여기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담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막 8만원에 가 있고 10만원에 가 있고 평단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RSI 30권에서 우리가 뭐 매수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미 수익적인 부분이 실현이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뭐 아직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때 30.16까지 내려오면서 79군 64.59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뭐 단기라도 수익적인 부분 챙길 수 있는 여력들이 분명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졌다가 대입을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RSI 30 이하권에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러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보면은 RSI 30 이하권에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바닥권에서 사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힘들다 막 고생한다 이 소리는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최우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대형주를 더 선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사야 돼요? 바닥권에서 사는 게, 기다렸다가 사는 게 그게 베스트이지 않나라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매출적인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훨씬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잠재력 같은 경우에도 핵심 사업이 모두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클레이트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긴축이라든지 뭐 비우호적 시장 환경, 그 다음에 본사 주요 계열사의 특별 연봉 인상이 뭐 갑작스러운 조정의 빌미가 되기는 했는데, 이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제든지 좀 잠재력이 있는 강한 힘을 좀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에 대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적을 좀 어느 정도는 끌고 오는 모습 자체를 보여줘야지만 좀 주가가 한 번 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RSI 뭐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시고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여요. RSI 30 이하권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고 RSI 70 부근에서는 뭐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RSI 30 이하 부근에서 매수를 슬금슬금 하시고 그냥 뭐 또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사고, 아니면 그냥 바로 가면은 뭐 수익적인 부분 챙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단기 순이익은 711억 원 컨센서스에 부합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금리 대출 성장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으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도 11bp 개선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원화 대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소폭 높은 3.5% 성장이고, 신용대출은 고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중단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신규로 런칭한 비대면 주담대 잔액이 한 달여 만에 뭐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호대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호대출 같은 경우에도 연간 좀 1조 원 내외에 성장이 예상이 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항상 뭐 한 번씩 은행을 뭐 점심시간이나 뭐 이때 한번 가기는 하는데, 이게 은근 일이에요. 이게 뭐 동네마다 모든 은행이 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참 점심시간에 가면 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막 이런 것도 일이기는 한데,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터넷 뱅크의 너무나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뭐 내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는 해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내용적인 거는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좋은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을 때 좋은 가격에 잘 잡았나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가끔 보면은 김종국이 운동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목이 괜찮아, 근데 잡는 것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좀 정확한 기준점을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좀 뿌듯함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 바람은 마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